자, 우리는 또 그러려니 하고 십성으로 이제 가는 이걸 이제 보겠다. 자, 오행으로 보는 것도 있고 십성으로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럼 오행하고 십성은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도 한 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었죠. 여기에서도 대분류를 하면 좀 나눠지는데 여기는 거의 후천이에요. 후천이고 여기는 거의 선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중요해요. 행동이나 행위, 움직이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건강의 변화가 크게 온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 개입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건강 문제라고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후천적인 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만,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건 대부분 이 십성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만이 오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살 잘 찌는 체질이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알았으면 안 먹어야지. 그게 이걸로 결정된다고요.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대의학이 이제 밝힌 거는 그 먹는 것도 다 뭐 때문이다?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위고비가 뭐예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잘 먹는 사람이고 먹을 거 보면 환장한 사람이 위고비 딱 맞을 순간 떡볶이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든대. 냄새를 맡아도 별 생각이 안 든대.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줄어드는 거지. 살찌는 사람들, 나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들 보잖아요. 맨날 과자 달고 있고 초콜릿 먹고 있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밥은 요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네, 물만 먹었는데 살찌면은 노벨상 받아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물 먹어서 살찌면은. 하여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식신이죠. 식신을 볼 때는요. 당연히 이 식신이 하는 행위가 일간에서 생서를 주고받는 에너지죠. 그쵸? 자, 그리고 십성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궁까지 따져야 된다. 궁을 따져야 됩니다. 이 십성은 궁을 따지면서 들어가야 해당 부분에 어떤 문제로 왔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일간하고 식신하고 잘 소통이 된다. 이걸 우리는 식신유기라 그러죠. 자, 식신유기가 되는 거의 조건은 아주 심플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첩신을 해야 되겠죠. 그쵸? 첩신을 하고 두 번째는 식신이 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식신이 왕한 걸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일간이 강왕하면은 충분히 식신유기라고 할 만하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첩신하고 왕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첩신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간목이 요렇게 일간인데 사화가 저 연지에서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거 식신유기라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인목이 있든 개수가 있든 하면은 당연히 식신유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식신을 볼 때는 식신으로 건강적인 어떤 부분을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식신유기를 따져라. 자, 식신유기가 되어 있는 명이 가장 잘하는 거 뭐겠어요? 그렇죠. 섭생이죠. 식신유기가 됐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이게 약이에요. 약을 먹는다. 음식이 약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건강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건강식, 뭐 날것, 날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연 또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래서 막 데치는 것들 있죠. 끓이면 파괴되는데 데치면 살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깊은 맛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식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건 영유아입니다. 얘들은 인위적인 맛이 감미가 되어 있으면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그 식품, 그 재료가 낼 수 있는 본연의 깊은 맛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대표적인 게 미역국이잖아요. 애들 미역국 안 좋아하는 애들 없어요. 다 좋아해요. 밥을 안 먹는다? 미역국밥 하나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 깊은 것만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먹는 막 인위적인 향신료나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거는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기질이 있어요. 첫째가 엄청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걔는 인목이 2개나 있어. 수생목이 엄청 강해가지고 걔는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브로콜리 좋아해요. 그 좋아하기 힘든데, 예, 네, 좋아해요. 그런 거 이제 브로콜리 좋아하는 것도 만화 때문인 것 같아. 그 티니핑에 시로핑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맨날 놀려요. 너 싫어 하니까 시로핑이라고. 근데 걔가 브로콜리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뽀빠이 보고 시금치 좋아했어요. 고소해가지고.
뽀빠이 맨날 먹고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여인이. 그러니까 상관없어.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굶지를 않아요. 뭐냐면은 에너지 섭취를 꾸준히 받는다. 그래서 식신유기가 된 사람은 평생 질병이 없어요. 자, 일단은 면역력이 좋죠. 면역력이 좋은 이유는 이 식신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재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이 몸에 침투했을 때 그거를 잡아먹는 행위가 아주 잘 된다. 그래서 감기에 잘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식신유기가 된 명들은요, 몸을 사리질 않아요. 식신이 없잖아요. 몸을 사려요. 어떻게 사리냐? 춥다고 안 나가고 덥다고 막 집에 틀어박혀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식신이 그 유기가 잘 돼 있으면은 더워도 그냥 나가고 추워도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식신이 없다 이러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점점 취약해지는 거죠. 옛날에 어린이들은 흙 씹어 먹고 놀고 정글집 눈 감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튼튼하잖아요. 요즘 애들 다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가고 TV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약해진 것처럼 식신유기가 되어 있는 명들은요, 활동성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오죠. 식신이 발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냐? 식상 운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수강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 식신이 없거나 정말 멀리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식상이 없거나 멀리 있거나. 멀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여튼 그래서 식신유기는 건강에 가장 1순위고요. 유기만 되어 있어도 뭐 건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명도 깁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편안함을 불러와요. 몸에. 신체의 편안함. 자,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식신유기가. 배고픈 거 못 견디는 게 식신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은. 졸리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든지 편안함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이 잘 설정되어 있는 게 식신유기고요. 자, 그러면은 식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명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도식이라고요. 또는 도식이 됐다는 거는 식신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도 약하다. 일간의 근이 약한, 신약한 구조. 그리고 당연히 첩신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면 식신으로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잘 안 되는 명이겠죠. 기본적인 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근이 약한데 식신이 있는 명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과로예요. 과로. 근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정화가 기미 뭐 이렇게 있다. 축. 근데 여기 아무것도 화를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과로예요. 과로예요. 그럼 여기서 과로 안 하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죠. 감당 가능할 정도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근이 약한데 식이 많은 유형들은 이 자칫하면은 어떻게 해석돼요? 식신 6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명들은 근이 오게 되는 순간 과로를 안 하고 때려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게 내가 내 인생에서 그런 부분들 컨트롤 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한데 식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쉬으라고 그만하고 쉬으라고 하는데 안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쉬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안 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식이 약하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밥을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뛴다. 약간 단식하는 것처럼 불규칙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건강식이 아니겠죠. 가공식을 많이 먹겠죠. 식신이 유기가 돼 있잖아요. 가공식 절대 안 먹어요. 난 스팸 먹는 식신을 본 적이 없어. 스팸 먹어요? 절대. 좋은 거. 네, 햄을 먹더라도 굉장히 막 유기농 사료만 먹은 돼지의 햄을 먹는다고. 그래야지 먹을까 말까. 네. 근데 스팸이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식이 잘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이 약하면은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약이 없죠. 약이 없어요. 먹어서 생기는 질병은 다 약이 있는데 안 먹어서 생기는 건 약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애기들 막 먹이잖아요. 안 먹는다고 안 먹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먹이는 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식신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신체 기관으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로는 손, 발. 이게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손기술 좋겠네, 손재주 있겠네. 상관한테 손재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식신의 이상이라고 한 건 뭐예요? 손의 문제, 발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하면 예전에는 손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뭔가 기계를 만지거나 뭔가를 다루는데 손과 발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선수의 식신이 있으면은 손으로 하는 운동, 발로 하는 운동 다 잘 맞는다. 그러면은 뭐가 손이고 뭐가 발이냐 이럴 때 궁을 보셔야 된다고요. 천간으로 있으면 대체로 손이 될 것이고 지지로 있으면 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에 없는 사람들은 손재주 발재주가 없는 거냐? 없습니다. 없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진짜 좋아했거든요. 좋아한 거지 잘한 건 아니었어. 나이 먹고 다시 해봤거든요. 개발이에요, 개발. 이게 축구할 때 잘 못 차는 사람들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이더라고. 나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군대 때는 축구를 안 했어요. 군대 때 제일 많이 하셨어요. 족구를 하는데 저는 운동 자체를 군대 시절에도 안 했어요. 그때만. 아, 근데 그건 했다. 저기 윗몸 일으키기 하고, 저기 그 특급 전사를 하는 게 있어요. 달리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왜 했냐면은,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윗몸 일으키기가 2분 동안 80개인가 70개인가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40개 하더니, 일주일에 막 10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와,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여기 왕이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목욕탕 가면 거울 보잖아요. 뿌듯한 거예요, 되게. 그래가지고 잠깐 그런 운동을 했었고, 전역하고 나서 뭐 말짱 도는 거. 지금 전투복 입으면 안 다쳐요, 이게. 몸무게 똑같은데 안 다치면 여기 살쪘다는 거거든요. 안 다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과 발이라는 걸 딱 정했다고 했을 때 다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오른손 다쳤겠구나, 왼손 다쳤겠구나, 발을 어떻게 다쳤겠구나.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또 발 아픈 거에서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여기 힘줄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게 있어요. 못 걸어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걸려봤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발에 장애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좀 지나니까 나아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너무 끔찍한 기억이에요. 진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진짜로. 목발 하나 없이 이렇게 걸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다 연결돼 있다. 식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식신을. 손, 발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생식. 모든 생식 행위, 생식 기도 되고 대소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식이나 생리적 형상도 식신하고 다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게 많죠.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리적 현상에도 막 가스 차고 막 이런 거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소화력도 다 식신이에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대소변 못 가리는 것도 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민하다던가. 네. 그리고 손에 막 발에 땀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다 식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만 되어 있으면은 다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얘기하고요. 유기가 안 돼 있고 무식상이거나 뭐 식상에 잘 쓸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기관에 뭔가 어색함이 있을 것이다. 손으로 하는 거든 발로 하는 거든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도 게임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계를 확실하게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게임을 왜 잘했을까 보니까 하필이면 을류년이었더라고. 갑신, 을류, 병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이때 잘했거든요. 네, 식상공원에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환장하고 했었는데 그때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마우스와 손이 물화일체의 경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감각이 중요해요. 그 운동선수들이 다 손발에 감각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유지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실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야구 선수들이 그런 운에 따라서 입스가 오는 게 어떤 운에 오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신기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잘 던지다가 갑자기 던지는 방법을 까먹는데요. 몸이 기억을 못 한대요. 김병훈도 엄청 잘하다가 그 타자가 이렇게 야구 배트 실수로 던진 거에 여기를 맞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기량이 확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도대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옛날 영상 보는데 진짜 잘 던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궁 따져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냥 식신 6위만 해도 좋죠. 자, 이게 재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살을 극하는 경우까지 같이 봐야겠죠.
자, 이게 재까지 가게 되면요. 이런 건강이 축적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 살로 축적이 돼요. 살.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다고 놀릴 게 아니에요. 식신생재가 뚱뚱한 거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몸에 근육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게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돼서 지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덩치로 가는 거예요. 식신생재형은 덩치. 그래서 이게 배만 나온 게 아니라 골고루 살집이 붙어 있어서 건강한 게 느껴져요. 기력도 좋고. 그러니까 유기만 돼도 좋은데 생재까지 가면은 그게 누적돼서 마치 수명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육도 적당하게 찌고요. 생재가 안 되면 그렇게까지 가지지는 않는데 생재가 되어 있으면은 축적되는 식으로 간다. 물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식신생재형이 살 빠지잖아요. 건강의 적신호예요. 식신생재는 살 빠지면 안 돼요. 무식상은 살 빠져도 돼요, 저처럼. 근데 제가 식신생재였으면은 살 빠지면 뭔가 큰 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재가 됐다는 건요, 결국 이 식신으로 하는 활동을 할 만한 에너지가 잘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제형이 있고 편제형이 있겠죠. 정제는 에너지를 한 번에 몰아서 쓰는 타입이에요. 운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짧은 시간 내에 운동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농구,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농구는 한 번 뛰고 나면 살이 막 3kg씩 빠져요. 그 한 경기에 소장훈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뭐 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량이 큰 게 아니라 골프 같은 거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일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운동량이 별로 안 커요.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야구 같은 거 어때요? 야구 선수들 가가지고 그냥 치킨 뜯으면서 구경하다가 자기 순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욕 먹잖아요. 저게 무슨 운동 선수냐고. 그러니까 편지스러운 것들은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뭐 e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약간 편제과에 가깝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요. 근데 정신 소모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 프로게이머들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몸이 건강해야 신체적 반응도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뇌랑 더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게 증명이 됐어요, 또 실험 결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김계란이 이제 페이커랑 만난 적이 있는데 운동하면은 반응 속도 빨라진다고 막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축적해서 쓰는 방법이 다르죠. 그럼 정제는 뭐겠어요? 평소에 꾸준히 채워놔야 되는 타입인 거예요. 편제는 뭐 들쑥날쑥합니다. 정제에 비해서는. 그런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연에 있으면요, 식신이 유전적으로 건강한 걸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식신. 네, 연식신. 그래서 연식신은 웬만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잘 가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연식신이에요? 저 월식신. 네, 이제 손에 대한 손재주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신에 문제가 생기면 손 조심해라, 뭐 요리할 때 칼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만하죠. GJS는 발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고, 당연히 시로가 있으면 왼손 왼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또 알고 싶은 건 왼손잡이들은 그럼 식신이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제는 왼손잡이 왼손을 그냥 써도 되잖아요. 예전엔 다 오른손을 교정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양손 다 쓴대요. 네,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려고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식신은 이렇게 손발을 얘기하고요. 상과는 달라요. 똑같이 생을 뽑는 거지만요, 상과는 다릅니다. 자, 일단은 일간하고의 연결 고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식신하고. 여기는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의도가 들어있고, 여기는 네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은 생설이 식신처럼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데 있어요. 자, 식신유기가 잘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긴장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조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식신들은 먹을 때도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이번에 백종원 사태에 가장 분노하는 건 식신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막 농약통에 있는 거에서 농약 성분이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거에 제일 예민하거든요, 식신들이. 그러니까 뭐야, 긴장감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몸에 나쁜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물론 식신이 결핍이어도 그럴 수는 있어요. 사주에 막 지장간에 다 식신인데 무식상인 사람들 있죠. 그러면 식신 결핍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식신보다 더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이. 겁도 많고. 그래서 막 소세지 같은 거 안 먹고. 소세지 발암 물질이거든요. 1급이에요, 심지어. 근데 김치도 1급이에요. 발효했기 때문에. 골 때리죠, 기준이.
난 맨날 발암물질을 먹고 있는 거라고. 하여튼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상관은 뭐냐면은 긴장감이 덜해요, 식신보다. 얘는 오히려 뭐냐면은 방심하는 거예요. 상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게 상관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뭐 먹고 살으라고 그냥 먹어 대충 뭐 이런 거 있죠. 다 상관이 하는 얘기거든. 식신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쳐다보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관이 방심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살이 찐다 이러면은 이거는 몸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식신이 살찌는 건 건강하게 찌는 거고요. 상관이 살찌는 건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밀가루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가공식품들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일단 먹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음식을 먹어요. 여기는 뭐를 먹어요?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디저트 막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여기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몸에 좋은 음식이고 여기는 기호식품을 먹는 거예요. 기호식품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잖아요. 부식을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상관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상관은 아침 뭘로 먹는다? 우유에다가 콘플레이트 타서 먹는 게 상관들이에요. 그게 건강식인 줄 알고 먹어요. 왜? 콘플레이트 국물로 만들었고 우유잖아. 건강식이지 이렇게 얘기한 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밥 지어서 자기가 손수 지어서 손수 나물 볶아서 막 온갖 정성이 다 들어.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이고 영양 성분으로는 똑같겠지만 몸에 들어가는 순간 작용하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식신은 그 본능적으로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상관은 그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서 아마 보고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상관 때문일 거예요.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죽은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식신들이 저걸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도대체 처음 먹은 사람들은 누굴까 뭐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상관을 세게 되면 치우쳐요, 한쪽으로 급격하게.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면 또 그걸 또 과하게 막 하는 그런 편식적 기질 그런 것도 있죠. 식이섬유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식이섬유만 처먹다가 변비 걸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상관적 코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 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둘째는 식신이 세고 첫째는 상관이 센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또 그리고 젤리랑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떼쓰고 울다가 젤리 주면 뚝 그치고요. 네. 그 약은 상관이 더 잘. 상관이 약을 먹으려면 딸기맛 약을 먹어야 돼요. 그냥 약으로는 안 되고 딸기맛 약을 먹어야 되고. 식신은 다 잘 먹어요. 둘째가 식신인데 주사도 잘 먹고.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냥 다 잘 먹어요, 진짜로. 뭐 주면 입에 다 들어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키우기가 너무 편하다. 밥 때 되면은 딱 앉아가지고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고. 그렇게 쉽지 않아. 첫째는 한 숟갈 먹고 뛰어다니고 한 숟갈 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비슷해요. 둘이 1년 넘게 차이 나는데. 크게 될 골 때리죠, 진짜. 또 식신 상관 쓰는데 하나고 조해가지고 이거 그나마 지금 의사년 병원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교육이 되는 거지. 운이 이렇게 안 들었으면 감당 못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상관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상관운도 조심해야 돼요. 상관운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식신들이 야식 안 먹고 건강 챙기고 이러다가 상관운 오면 그때 이상하게 야식도 많이 먹게 되고 치맥도 먹게 되고 하필 그때 월드컵 같은 거 같이 해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살이 찌는데 그게 좋은지, 그러니까 살 찌는 것도 식상에 따라서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 그러면 상관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건강을 지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이 운동하는 게 좀 다른데, 식신은 그냥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한다 그러면 상관은 뭘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게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운동을 한다던가, 막 그 성적으로 이런 거 잘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건 대부분 그러니까 상관 자체가 어떤 목적 지향적 코드가 있어서 건강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거를 하기 위한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상관이 뭔가를 하기 위한 운동이 되려면은 생제돼야죠. 여기에서 좋아지기 위한 조건은 제가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왕하다는 거는요, 소화력이 좋다는 거예요. 소화력이 좋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기호식품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식신이 술 좋아해요? 상관이 술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상관이 좀 더
그 술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걸 파고들죠. 맛있는 술, 뭐 이 술은 이래서 좋고 저 술은 와인 적어도 구분하려면 상관은 돼야 돼요. 식신이 와인을 다 구별해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상관 딱 먹어보고 아 역시 15년산이 12년산보다 더 깊어 이런 거는 다 상관 영역이에요. 그럼 식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식신은 마시고 음미하는 쪽이 아니라 그런 걸 제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만드는 거죠. 자기 것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랑 구분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분하고 비교하고 이런 건 다 상관이에요. 자, 상관이 폐인까지 되어 있다. 이거는 좀 예민할 정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특히 살에 대한 관리. 근데 상관 폐인이 살 관리하는 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안 먹어서 살 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먹으면 다시 찐다는 거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살을 빼는 건 불가능하죠. 상관 폐인 됐을 때. 그런 것들은 저기 식신들이 하는 거예요. 식신이 소식하고 운동해서 살을 뺀다 그러면 상관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방 흡입까지 하는 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방 흡입 안 해요. 그거는 인위적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살 뺀 거냐, 다시 오면 어떡하려고. 그게 식신이고, 상관은 다 필요 없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 자, 그러면은, 의학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은 얼굴이에요. 손발이 아니라 상관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미인 박명은 상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배웠던 용어라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식신 손재주 좋다. 상관은 예체능과다, 예술적 감성이 있다, 그리고 미인 많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다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관이 예체능 쪽으로 가면 얼굴로 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식신이 하는 건 손발로 하는 거라고요. 음악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직접 연주를 하고, 여기 대표적인 상관이잖아요. 네, 얼굴로 하는 예술을 한다고. 노래예요, 그래서. 네, 손발로 저기에서 기타 치면서 연주하면서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식신들은 보면 밴드처럼 자기가 연주하고 막 기타 치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상관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목소리, 노래만 잘하면 돼요, 노래만. 그러니까 성형을 할 거면 식신이 하면 안 되고 상관이 해야죠. 식신은 손성형 있나? 손성형이?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상담을 와서 성형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주에서 인위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관이 좀 더 식신보다는 더 영향력이 큰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형했을 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거 안 맞으면 다 부작용 나고 이상해져요. 매력이 반감된다고요. 그래서 신금일주가 원래도 좀 상관을 잘 쓰는 대표적인 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 코만 7번. 근데 완전히 괴물이 돼서 왔어요. 젊은 여자예요. 신금일주. 왜 또 신미를 물어봐요 또? 신미였던 네. 아니 신미일주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근데 보내고 나서 코만 7번이고 여기 얼굴에 손색이 20번이 넘어. 코를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달엔 여기 광대를 또 이렇게 한다는. 신금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데. 성형외과 코디네이터인데 이미 성형 괴물이 24살짜리 여자예요. 2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정신병이에요. 네.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남자친구가 경금 생활비에 80. 남자친구한테요? 남자친구가 벌써 되지. 남자친구가? 네. 겁쟁이게 그 걱정.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남자 없으니까 그냥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남자한테 너가 뭐가 고민이야. 여자친구 관살이 밑으로 쫙 깔아 있어. 네. 말이 많아요. 되게 소심한가 봐. 식당 같은 데가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수술한 게 지금 얼굴 보고 남자친구가 이제 성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건 수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건드리면 힘듭니다. 너무 많이 걸었어요. 네. 뼈를 특히 깎아냈다 이러면은 네. 답이 없죠. 그거는 이미 기본 골격에 문제가 생긴 건데. 코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이 7번째? 예. 근데 코는 관상에서도 여기 제일 중요한 중심이잖아요. 이 코하고 이 얼굴의 밸런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코는 특히 뼈가 뭐라 그랬더라 이게? 이거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코가 연골이잖아요, 이 코가.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코를 한 2번, 3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아니에요. 저는
코 수술은 반대하며 딴 걸 건드리면 모를까. 아니 코 성형한 사람들은 진짜 얼굴 보면 코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네, 너무 코 제일 티가 많이 나고. 와. 하여튼 상관이 잘 돼 있으면 뭐다? 성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식신보다 훨씬 이뻐요.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잘생겼다 안 생겼다 하려면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될 정도로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쁘네 이렇게 되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되는 거고 상관은 처음 보자마자 와. 그래서 연예인은 상관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외부의 환경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근데 악기 중에서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식신은 노래하려면은 뭐 하나 배워야 돼요. 피아노든 기타든 뭐든 하나 배워가지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건강 문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관이 이거는 좀 다른데 식신은 궁에 따라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관은 어떻게 나눠진다?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까지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신금이 일간이 진짜 신미의 임수가 있다. 왼쪽 얼굴이 문제가 생겼는지 오른쪽 얼굴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아, 이분이 임술월이었나? 맞나요? 무신이 임술? 그리고 술시생인가? 이분도 해시생인지 술시생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사진도 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번 봐야겠다. 잠시만요. 문자로 제가 이제 좀 가까이 지내는 지인인데 눈도 문제가 생겼었네. 눈에도 한번 문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가네. 카메라라서 물어봐야겠다. 얼굴 문제는 상관 문제죠. 오른쪽이 돌아갔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잖아 임수가. 오른쪽이 돌아갔네요. 네. 올해 갑자기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저녁 약속에 갑자기 이제 사진을 띡 보여놓는데 이렇게 막 여기가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못 만날 것 같다고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마비 와서 무너져 갑자기 그랬대요. 뭐 이유도 없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왼쪽 눈이 이렇게 충혈돼가지고 그랬던 게 있었다. 그럼 이제 얼굴 문제, 우리가 얼굴 문제에 대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충분하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눈이니 코니 귀니 전체니 이런 걸 따지려면은 오행적 코드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오행도. 만약에 화면은 상관이 그러면 이제 눈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면은 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토면은 얼굴하고 코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이게 이제 얼굴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냐면은 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상관 문제는 뇌 문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극금이 강렬해서 금이 터졌다. 그리고 그게 상관 쪽 코드로 연결됐다 그러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뇌는 인성이 더 강하긴 한데 상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얼굴에 있으니까. 얼굴에 있으니까. 그래서 식상을 보면은 어때요? 손, 발, 얼굴까지. 뭐예요? 몸뚱아리에서 뻗어나온 모든 게 다 식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관이 그러니까 이게 상관으로 어차피 건강을 보니까요. 상관이 왕하면 좋아요. 이 상관이 왕하면은 일간하고의 의지가 없이 어쨌든 생설이 어쨌든 유기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상관이 만약에 약하게 되면은 일간하고의 관계에서 이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이 생설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일간의 설기를 못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은 통색을 본다 그랬잖아요. 잘 통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상관이 어차피 있을 거면 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주도 어때요? 상관이 왕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신의 임술이면은 신미면은 얘가 다 토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시간까지 무술이면은. 근데 신금이 있죠. 예, 그나마 다행이죠. 이 신금 없었으면은 이거는 파묘상관이라고 해서 생명의 문제까지 연결되죠. 편인도식보다 파묘상관이 더 위험해요. 편인도식은 그냥 건강 문제, 내부적인 건강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파묘상관은 외부의 사고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수. 다친다. 어딘가가 다칠만 하다. 그래서 파묘상관은 다친다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왕하지 않은데 파묘상관 되면은 이거는 사고수 노출이에요. 노출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지. 근데 결정적일 때 자꾸 딴짓을 해요.
발효상관의 무서운 점. 평소에는 무단횡단 안 하죠. 뭐야, 차 하나도 없네? 하고 건너가다가 사고 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운에서 오는 것도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발효상관을 안 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신왕이죠. 신왕하면은 이 발효상관이라고 한 것은 인성이 많아서 상관이 닫혔다는 뜻이잖아요. 신왕하면 일단 인성을 설계해요. 그쵸? 인성을 설계한다. 그러면은 방심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발효상관도 있고 신약하면요, 방심해서 문제가 돼요. 방심.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재성이 왕하면 돼요. 애초에 근데 상관이 왕하면은 발효상관 될 리스크가 없긴 하겠죠. 근데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재성이 왕하면 돼요. 재성이 왕한 거는 조심하는 게 아니죠. 그 신왕해지면 조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재성이 왕하면은 당연히 사고수가 있어요. 발효상관이 됐을 때. 근데 어때요? 운이 좋죠.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났는데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차는 개박살났는데 멀쩡히 걸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재성이 강한 건 그런 거예요. 에어백이 잘 터진 거지 이제. 근데 누구는 재수없게 에어백이 안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제조사에다가 에어백 안 터졌다니까 각도를 잘 맞춰서 부딪혔어야죠 이러잖아요. 각도를 45도로 딱 부딪혔으면 에어백이 터졌는데 이상하게 부딪혔다고 안 터졌대. 그런다니까요. 보험금을 많이 타는 거랑 또 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하와이 간 사람 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들 보험금이 안 나온 사람 있고 잘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잘 나오면은 내가 치료한 거 이상으로 막 퍼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험이 재테크 수단이죠. 보험도 금융이잖아요, 금융. 예, 저는 금융 처음 배울 때 보험이 금융으로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보험은 이제 죽음을 설계하는 걸로 돈을 벌죠. 누구나 죽으니까. 성공률 100%의 투자예요, 보험은. 사망보험금은 특히. 내가 오늘 1차 내고 다음날 죽으면 최고 이득이고, 늦게 죽어도 낸 것보다 많이 나오고. 하여튼, 상관을 볼 때 이렇게 보셔라. 예, 그러니까 손, 발, 얼굴까지. 우리 몸에 튀어나와 있는 모든 거는 식상이다. 자, 이해가 되죠? 일간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굴 중에서도 코나 귀 이런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죠. 눈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상관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성형하신 분이 하필 코성을 그렇게 많이 했다. 상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보고 앞으로 성형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재건수술을 언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운이 성형수술해도 괜찮은 운이라는 거는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깎아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초에 상관의 매력은 성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연의 매력이에요. 근데 상관이 좀 생설이 잘 안 돼 있거나 제대로 못 쓴다거나 이러면 성형을 하고 싶어 하죠. 식신은 성형 절대 안 해요. 식신은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오리지널 나가 있고 사진 속 나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관이에요. 사진이나 영상 속 나. 그러니까 사진 속 나는 어떤 거예요? 필터 뽀샤시하게 하고 기미 죽은 게 다 지우고 인스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속에 나가 상관인 거예요. 근데 이 괴리감이 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상관들은.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대상관의 시대입니다, 지금. 자연미인은 다 어디 가고, 예, 로봇들만 나왔어. 식산도 다 고치는데. 무직상도 상관 코드가 강해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결핍해야 돼. 식신 결핍은 안 그래요. 저는 상관보다 식신 결핍이거든요. 예, 상관으로는 목극토가 안 되잖아요. 을목으로는. 근데 있는 건 또 진중의 을목이라서 그 성형수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대운 바뀌면 얼굴도 바뀌겠지 이랬어요. 생설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주 안 배웠으면 성형했겠죠. 이름도 바꾸고. 어디 성형하시나요? 저요?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데 딱히 없어요. 저는 그래서 머리 성형했잖아요, 머리 스타일 성형했잖아요. 머리 기르고. 예, 머리 한 거예요, 머리 그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도 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하고 싶다고 하면 머리 헤어를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그 관상에서 이마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마를 가리면은 상이 안 사는데 이마를 드러내고부터 달라졌어요, 인상이. 네, 그래서 드러내는 걸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자, 그래서 식상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오행하고 십성을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상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관이 있고 이런 상관이 있고 또 이런 상관이 있겠죠. 또는 이제 뭐 이런 상관도 이제 뭐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은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 정화가 상관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건 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화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금이 막 이렇게 있고 화가 강하다고 해봐요. 가부에 병화에 유금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시간까지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유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출혈적 코드가 있잖아요. 혈관이 망가지거나 근데 상관이 여기 있다 이러면은 설마 뇌 쪽으로 뭐가 있으려나? 그럼 뇌 중에서도 오른쪽 뇌에 뭐가 있나? 그러면은 마비가 오더라도 왼쪽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수가 없다 이러면은 과로도 많이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얘기 듣다 보면 그런 낌새가 딱 나오거든요. 한국 보면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이는 뭐 병하면 이제 병인일 수도 있고 병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병오라고 해볼게요. 와, 이 나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검진 할 때 혹시 모르니까 뇌 좀 한번 찍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상관인데 몸으로는 이제 혈액이라던가 방광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 상관이 주변에 토국수가 많이 했다 그러면은 흐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굴로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얼굴에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게 혈류의 문제라고 하면 이게 뭐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토가 미토 같은 게 있거나 토국수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계통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또 귀로도 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귀로 올해 한번 왔었죠. 아직도 왼쪽 귀로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상관혼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을목이 다칠 만한 설마 신금이 대운에서 건드렸나? 네. 그리고 을목은 만약 왼쪽 왔다 그러면 시간에 있는 무신하고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멀쩡해졌어요. 그래요? 98%? 그러니까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하여튼 이 을목 이거는 임수을목은 다 혈압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다 보면 되겠죠. 여기 압이라고 하잖아요. 압. 자, 근데 이 압력이 얼굴에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눈에도 걸려요. 뇌에도 걸려요. 귀에도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뇌압을 검사하고요. 안압을 검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면은 여기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또 써야 되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돼요. 당연히 뇌압이 높아지면 막 머리 아프고 귀도 어때요? 고막 안에서 미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 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또 산에 가고 이럴 때 코 막고 흥 이러잖아요. 압력 높이려고. 그런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기관들의 혈액 공급이 돼줘야 정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그 비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전투기 그 관련 영화 찍으면서 공군 전투기 그 압력을 견디는 훈련을 했어요. 그게 9G까지 올라가요. 9G. 중력의 9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견디려고 여기에 압력을 주면서 흡하고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못 견디고 뇌에 가는 혈액이 끊겨버려가지고 셧다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야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냥 기절하는 거죠. 이제 기절했다 깨가지고 막 흡흡 이러고 있고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머리 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얘가 제일 얘가 제일 건강한 유형이라 가지고 사실은 딱히 문제될 게 없네요. 얘들 뭐 나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간목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딱히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되지 이게? 금극목을 막 팔월상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 이제 뭐 문제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식상을 보는 방법이고요. 이제 재를 봐야겠죠. 재는 뭐냐? 이거는 몸통이에요. 여기에 식, 상, 관, 임, 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통에 식상도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라고 하는 것은요, 몸통이고 오행의 사행의 가운데 있는 토의 에너지로 보셔도 괜찮다. 토의 에너지. 자, 그래서 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인 거예요? 어디가 약한 거예요? 여기가 약한 거잖아요. 여기가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체력이 약하다? 일단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순환 문제가 있어요. 순환계통. 소화, 순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과적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기관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따로따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다 돌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신호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의 문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디 특정 부분의 문제가 있는지는 오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야겠지만은 이 몸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인 거지 손발이나 얼굴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이상하게 얼굴 쪽으로만 질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등으로만 생기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는 몸통이니까 앞뒤를 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는 목 디스크로 오고 누구는 다리의 문제, 관절의 문제로 오는데 누구는 척추로만 와요. 허리로만 오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제들은 이 몸통 중에서도 허리 문제가 상당히 많다. 네, 허리. 이게 몸통을 지지하는 핵심이잖아요, 척추가. 척추, 허리. 골수도 여기 있어요, 참고로. 허리 무제예요? 아, 그 없는 허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거 참. 아이, 참 허리가 중요한데 남자는 없어서 큰일이네. 아이. 그럼 이제 무슨 운동 해야 된다? 허리 운동. 허리 운동. 그리고 모든 디스크는 수술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디스크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유일한, 자연 치유가 아주 간단하게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절대 디스크는 수술하시면 안 된다. 다 들어간다. 그거 저기 요즘에 인터넷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서울대 무슨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디스크 고치는 법에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하니까 다 고쳐졌대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우리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돈이에요? 몸이 돈이다. 관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굴을 중요하게 안 보고요. 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관상에서. 그 신기원 쌤이 그 만화책 그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승엽 몸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얼굴 잘난 것보다 몸 잘나야 단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보면 오타니 보잖아요. 고등학생 때 보면 삐쩍 말라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몸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 단위로 튀지. 조 단위잖아요. 만화책도 그렇게 못 그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쟁제가 돼서 망했다. 건강도, 그래서 돈을 많이 잃거나 뭔가 이렇게 재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복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몸의 문제로 옵니다. 돈만 잃고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기당하고 돈 잃고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제 문제는 또 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암이 어디에서 발생하면은 전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손암, 발암 이런 거 없잖아요. 손발에는 이런 데는 암이 안 생겨요. 몸통하고 머리만, 그 중에서도 몸통에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몸 중에서 어디 암이 생길까 또 나머지를 따져서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어쨌든 다발성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래서 제 리스크가 크구나. 저는 재생살이잖아요.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순간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이 재를 온전하게 이렇게 유지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일단 받을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를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죠. 문제들은 어떻게 몸통이 없으면 제일 많이 오는 게 허리 문제예요. 특히 근근목이 있는데 무죄다? 거의 허리로 와요. 네, 근근목은 뼈에서 소리가 나는 물상이에요. 와, 어떡해. 허리 디스크 조심해야 돼. 보유층돼 있어요. 근데 축이면 낫죠. 원진으로 왔을 때가 진짜 수술 부르고 막 이러는데. 이 디스크를 자꾸 이렇게 넣으시라고, 이렇게. 네, 넣으시라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휴강을 하게 되면 전날이나 전전날 공지를 할게요.